일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다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이란 단어를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면 재고 자산에 대한 원가 흐름의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흐름을 가정해야지 재고 자산을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재고 자산을 인식할 때 수량은 카운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수량은 카운팅할 수 있는데 이 수량에 곱해지는 단가를 뭘로 할 건지는 가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사올 때 재고자산 이게 사과라는 걸 예를 들면 사과를 200개, 400개, 600개를 사오면서 다 각각 다른 단가로 사왔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가 300개랑 500개를 팔았는데 원가로 얼마를 인식할 거냐? 그게 곧 재고자산을 얼마로 인식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 매입된 총액이 이만큼이 원가면 나머지가 재고자산이거든요. 이 매입한 금액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지에 따라서 단가가 달리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선입선출법이었던 거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수량이 있을 때 지금 800개 있고 1200개 있으면 결국 남아있는 수량은 여기에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 400개가 남아있는데 이 400개는 먼저 들어왔던 게 먼저 나갔으니까 결국 남아있는 거는 600개 중에서 남아있다는 게 선입선출법인 거고 후입선출법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후입선출법도 근데 시점이 중요하겠죠. 후입선출법이 11월 31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 300개가 300개, 500개가 나갔잖아요. 이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온 후입, 나중에 들어온 재고가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그거를 가정하는 거예요. 후입선출법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점이 중요해요. 이게 계속기록법이냐 실질재고조사법이냐는 그 안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때도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후입선출법이다 라면 요 300개가 나갈 때 요거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400개 중에 300개가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개가 나갈 때는 이 600개 중에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600개가 모자르면 그 앞으로 가겠죠. 후입선출은. 왜냐면 요게 먼저 나간 거니까. 근데 후입선출도 계속기록법이 아니라 실질재고조사법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데 그냥 총 수량을 구하는 거예요. 800개라는 매출 총 수량. 그리고 매입한 총 수량 1200개. 이 1200개가 800개가 나갔잖아요. 1200개 중에.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먼저 600개가 나가고 그리고 나서 800개가 나갔는데 600개가 나가고 그 다음에 200개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후입선출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둘째님? 셋째님? 어쨌든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흐름, 재고자산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에다가 만약에 계란을 막 싸놔요. 근데 계란을 싸놓을 때 먼저 들어온 계란을 가져가려고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러니까 계란들을 막 싸놓으면 창고로 안쪽부터 먼저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안쪽부터 계란을 막 싸놓으면 내가 먼저 들어온 계란을 먼저 꺼내려면 내가 들어갈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먼저 들어온 계란이 먼저 나갈 거잖아요. 우리가 출고할 때. 근데 그냥 막 싸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다 싸놓고 누가 계란을 달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들어갔던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물량 흐름을 가져간다면 후입선출법이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계란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계란, 나중에 들어온 사과가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회계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왜 그럴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과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먼저 들어온 싱싱한 사과를 먼저 내보내야지. 계속 싱싱한 사과들이 있을 거잖아요. 먼저 들어온 게 계속 쌓였으면 안 되니까. 일반적이진 않죠. 후입선출법이. 그리고 우리가 우유를 팔 때도 편의점에서 가장 최근에 생산한 우유를, 아니,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우유를 제일 앞에 놓는 거잖아요. 진열대.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진 않아요.
물량 흐름을 가정하는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문제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라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아무리 철강 회사잖아요. 철강 회사 철도 녹슬거든. 그래서 먼저 생산된 철이 먼저 나가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장을 짜요. 처음에 짤 때. 우리가 먼저 쌓아놓은 게 바로 꺼낼 수 있게 출입문을 한쪽에만 만든 게 양쪽에 만들면 면초 쌓인 게 먼저 나갈 수 있잖아요.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아예 설계 자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건 좀 말을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매입량이 단기 중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초 재고를 구성하는 낮은 단가의 재고가 매출원가에 포함됨으로써 특정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원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거의 이게 그냥 그러니까 답이에요, 그냥 답. 여기에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세 가지도 안 물어봐요. 딱 두 가지만 물어보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게 특별히 지금 100원이랑은 단가가 지금 좀 싸죠? 그죠? 이 싼데 이게 만약에 800개가 아니라 1200개가 나갔다고 치면은 1200개가 나갔다고 만약에 쳐볼게요. 1100개. 그럼 1100개가 나가면 1200개가 들어왔기 1200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월 초제거든요. 단기 중에는 사실 400이랑 600이라는 높은 단가가 적용된 게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사실 요게 나가줘야 되는데 요게 원가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실제로 요 물량이 나가지 잘 안 팔리는 물량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단가를 구성하는 게 포함된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엄청난 가정이죠 이게. 기초 재고가 낮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단가가. 그죠? 기초 재고를 구성하는 단가가 낮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기간 동안 사실 많은 가정들을 깔고선 이렇게 답변을 쓴 건데 이게 너무 일반적인 답들이라서 뭐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니라서 이게 뭐 아주 전형적인 답이에요. 두 가지.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 두 가지가 전형적인 건데 후입선출법의 개념이 뭔지만 오늘 알면 될 것 같아요.